자, 안녕하세요. 대구교대 부설초등학교 윤현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랑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번 단원에서 배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보면 우리 연수, 슬기, 지혜, 준기가 학교 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달의 시를 여러 가지 학교 소식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바로 이번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3학년 때 배운 그림 그래프를 좀 알아야 되고 바로 직전 단원에서 배운 백분율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시작 누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책 94쪽과 95쪽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거고요. 선생님이랑 수업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 62쪽에서 63쪽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학년 때 배운 그림 그래프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바로 그림 그래프를 바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는 일을 할 텐데요. 교과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 권역별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지역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시 단위를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구, 광역시, 서울특별시 뭐 이런 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대구랑 부산이랑 울산, 경상,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안에 대구, 부산, 울산이라는 광역시를 포함한 그런 권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수도권도 있네요. 서울, 인천, 경기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사파를 선생님이 크게 가져왔습니다. 7초가 되게 중요해요. 이번 단어는 우리 수학의 어떤 영역에 속하냐면 자료와 가능성의 영역이 속하고요. 이번 영역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통계라는 학문을 여러분 접하게 됩니다. 통계란 이렇게 자료가 되게 복잡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해석하고 그러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일들을 통계라고 합니다. 출처를 보면 초등학교 개황 국가통계포털 2018년 자료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출처가 좀 신빙성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다가 바로 국가통계포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이렇게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주소는 kosis.kr, cosis.kr이라고 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이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계청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신빙성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초등학교의 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 통계라는 메뉴가 있어요. 국내 통계 메뉴 안에 주제별 통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한번 초등학교 수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인구, 사회 일반, 범죄, 노동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교육 훈련인 것 같아요. 교육에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등학교 수는 교육 기본 통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교육 기본 통계. 어우, 맞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자료가 2018년 초등학교 개황이니까 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개황 1999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표가 나오네요. 그죠? 예. 여기에는 총계가 나오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순으로 표가 나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6,000개가 있습니다. 6,000개, 6,087개가 있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국립초등학교입니다. 그죠?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이런 국립이 17개가 있고요. 이제 대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학교 대부분의 학교는 공립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교 공립초등학교는 우리 주변에도 뭐 도원초등학교, 뭐 노전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거는 공립인데 전국에 5,996개가 있네요. 그다음에 또 사립초등학교, 나라에서 지은 게 아니라 어떤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를 사립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국에 74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거 한번 볼게요. 대구의 초등학교 수 229개교가 있네요. 몰랐죠? 네. 229개교 안에 국립초등학교 한 개는 우리 학교고 한 개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이렇게 우리 학교랑 경대사대부초랑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사립도 4개가 있네요. 요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 자료. 예.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 수도 나와요. 교원 수, 여자. 그다음에 여러분의 교실 수, 뭐 이런 통계 자료를 조사합니다. 뭐 이런 자료는 통계청에서 뭐 자동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서도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이렇게 제출을 한 자료로 여러분들 수학책 94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요런 자료로 근거를 했다라는 것 좀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국가통계 포털에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국가통계 포털에 들어와서 이런 자료들을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는 자료도 있지만 실제로 조사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통계 자료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는 선생님 채팅창에 한번 더 적어줄게요.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하고요. 사이트는 코시스.k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나중에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상황으로 좀 들어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 그래프, 아까 전에 그 표는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거를 요렇게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조금 꺼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그림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고 담임 선생님도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자, 이 그림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일단 보면 좀 힌트를 좀 주면 여기 그림 그래프에 요 아이콘 하나가 10만 명 이렇게 단위가 명이라는 거를 알 수가 좀 있었네요. 그다음 여기도 1만 명. 예. 그다음에 제목에서도 권역별 초등학생 수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초등학교 수 말고 초등학생 수 좀 더 옆으로 가면은 초등학생 수도 나와 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나타낸 것처럼 보이네요. 자, 여기 문제에서도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나타내 있고, 여기 제목에서도 권역별 초등학생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그림 그래프 안에 요렇게 생긴 큰 아이콘이랑 작은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범례에다 표시를 좀 해놨는데, 요거를 보고 참고해서 큰 아이콘과 작은 아이콘은 몇 명을 나타내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있네요. 그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은 각각 몇 명을 나타내나요? 네, 귤이랑 정민이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사람은 10만 명, 작은 사람은 1만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제주부터 한번 볼까요? 제주는 작은 사람이 4명이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4만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대구는 바로 큰 사람이 대구 권역은 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만에다가 작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만 명을 더해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67만 명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그림 그래프를 보고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작은 권역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죠?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인구수도 가장 많고, 가장 많은 권역 각각 어디인가요? 바로 제일 많은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초등학생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지역은 선생님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제주 권역입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 강원 권역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면은 1만 명이 8개가 있네요. 그래서 8만 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만 명. 그죠? 제주는 몇 명인가요? 채팅창에 적어줄까요? 제주는 맞습니다. 4만 명입니다. 4만 명. 물음에서 묻고 있는 거는 바로 강원 권역은 제주 권역의 몇 배이냐, 초등학생 수가 몇 배이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2배라고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결국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그림 그래프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2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학년 때 배웠던 거랑 다른 것을 좀 배울 거예요. 이제 3학년 때는 뭐 그림표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만 했다면은 사실 6학년에서는 이 그림 그래프를 보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해석할 때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사실 해석입니다. 사실 해석.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을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인천, 경기는 몇만 명이다. 제주는 몇만 명이다. 이런 식의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거보다 조금 더 심오한 게 바로
제주는 서울의 몇 분의 몇이다. 서울은 제주의 몇 배이다. 이렇게 관계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학년 정도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에 낱낱이 있는 사실을 해석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자료와 자료 간의 관계도 해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채팅창에 자유롭게 한번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적어주고 교과서 94쪽에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곳에다가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적을 때 바로 이 사실 해석과 관계 해석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민이 좋은 순서네요. 이거는 보자. 권역별 초등학생 수가 많은 순서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두 번째로 경상권, 세 번째로 충청권, 그다음에 전라권, 그다음에 강원도, 제주 이런 순이다. 좋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한번 채팅창에다가 적어주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채팅창에 적어줘야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는 전라의 7분의 1이다. 제주는 전라의 7분의 1이다. 요거 4만이고 여기는 28만이네요. 그죠? 28만. 요것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은 제주의 2배이다. 맞아요. 아까 전에 했던 거. 좋습니다. 그것도 잘 찾아냈습니다. 이지연 친구. 이런 것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권역별로 초등학생 수가 모두 다른데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말해도 좋고요. 채팅창에 말해도 좋고요. 지금 일반 3반 친구들은 채팅창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반 친구들은 채팅창에 모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2반 친구들 채팅방에 적어주고 일반 3반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뭐 표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선생님 표는 이런 식입니다. 그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 입학자 수 요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수가 이거랑 어떤 게 좋은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림 그래프가 항상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표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림 그래프가 대체할 수 없는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확한 숫자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가장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채팅창에 말하는 것처럼 한눈에 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지연이 지역별 분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한눈에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는지도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성이도 무엇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한눈에. 재현이, 맞아요.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좋은 발표인 것 같습니다.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그렇죠. 한눈에 얼마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게 좋은 점 같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95쪽에 한번 이거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우리나라 권역별 이번에는 초등학교 수입니다. 수. 아까는 초등학생 수였는데 초등학교 수입니다. 지금은. 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2113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도 쪽은 862입니다. 광주, 전라는 1000보다 약간 큰 1002개입니다. 강원도는 351이고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는 두 번째로 많네요. 1623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113개입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보여줬던 국가통계 포털 여기죠. 여기에서 보면 초등학생 수가 서울이 607개, 그 다음에 경기가 1227개, 인천도 있나요? 인천 어디 있었지? 인천이 250개, 이게 더하면은 이렇게 2113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림값으로 먼저 좀 어림값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수인데 이거를 어림값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반올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도 반올림합니다. 100의 자리까지라고 하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하나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대구, 부산, 울산, 경상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3이니까 10의 자리가에서 반올림을 하면 선생님은 요거를 1600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표에다가 서울, 경기, 인천 요것도 한번 어림값 적어보고 대전, 세종, 충청도 어림값 적어보고 나머지 빈칸도 다 어림값수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완성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서울, 경기, 인천은 반올림을 하면 2100개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강원도는 반올림을 좀 할게요. 굉장히 간만에 차로 반올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민이가 말해준 것처럼 강원도는 400개가 되고요. 대전, 세종, 충청은 바로 900개가 되겠네요. 광주, 전라는 반올림을 하면 1000개. 제주는 100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초등학교 수를 100회까지짜리 나타내려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요렇게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뭐 올림해도 되고 버림해도 되지만 우리는 반올림으로 나타내어 봤습니다. 자, 표를 완성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물 5가 아마 붙임 딱지인 것 같아요. 붙임 딱지에서 스티커를 좀 떼는데 1000개는 요 큰 학교 그림,
그 다음에 작은 거는 100개를 나타내는 작은 학교 그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아까 전에 서울, 경기, 인천은 2100, 2100 한 번만 하나만 같이 해보면은 2100이니까 선생님이 여기 큰 학교가 2개가 들어가고 작은 학교가 하나가 들어가겠죠. 요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강원도, 대전, 세종, 충청, 울산, 부산, 경상, 대구, 그 다음에 광주, 전라, 제주도 한번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붙임딱지 다 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일반 3반에 가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2반 친구들도 한번 지금 붙임딱지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보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일반 3반 교실을 갔다 왔는데 친구들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수학 시간에 이렇게 붙임딱지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좀 붙이는 게 조금 힘들면은 그려도 됩니다. 그리는 거나 붙이는 거나 뭐 둘 다 뭐 쉽진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범례를 지우고 요 범례를 지우고 요렇게 큰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걸 1000개라고 하고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100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 붙이지 않고 요렇게 큰 동그라미 2개에다가 작은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게 수학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요렇게 모델화해서 만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호나 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도움이 필요 없다면 바로 식이나 기호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실제의 숫자, 뭐 실제의 그런 인구 이런 것들도 모두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 형식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복잡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해서 결국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기호나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는 스티커 붙이는 게 좀 번거롭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연습이 되는 친구라면은 나는 이거를 나만의 기호나 나만의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수학의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 붙였다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 낙서한 거는 좀 지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서울, 경기, 인천은 선생님이 뭐 표를 보지 않고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0개고요. 강원은 400입니다. 400. 그다음에 세종, 대전, 충청은 10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네요. 900개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은 1600개가 보이고요. 강원, 전라는 큰 관계만 있네요. 이게 1000개입니다. 제주는 작은 거 하나, 100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표로 이용할 때보다 좀 빠르게, 간편하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늘 좋다 이런 오개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는 이제 뭐 그래프보다 항상 못하다, 그래프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표는 표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표로 나타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프는 표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표가 가지지 못한 점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표현할 때 표로 나타낼 건지 그래프로 나타낼 건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은 수학 익힘책 62쪽에서 63쪽을 스스로 좀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1시 40분까지인데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한 6, 7분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꼭 수학 익힘책 62에서 63쪽 해결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익힘책에는 쌀 생산량이 좀 있고요. 인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3학년 때 쉽게 배웠던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지난 단원에서 배운 비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 단원 도입 시간에 피자라고 했는데 피자 모양 그래프 요것도 한번 새로운 이름을 같이 정의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수학 익힘 풀면서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